오늘은 원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시간까지 다음 시간 맞지? 2의 2까지를 마무리를 하고 2의 2까지 마무리하고 입력하고 좀 오답 있으면 오답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해줍니다. 알았죠? 오늘은 3의 1, 3-1 원의 방식 내용은 아마 다 마무리할까 싶고 다음 주 수업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원래대로 돌아가서 시험도 치고 뭐 이것저것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라네. 사람이 많다고. 어린이날 어디 놀러 안 가? 어린이 아니라서 안 가. 가까운 롯데월드라도 가지 왜? 그날 가면 박 터지겠네. 재량 휴업일날 가면 되지. 근데 다 그거 노리고 재량 휴업일날 가서 재량 휴업일날도 박 터지겠는데. 금요일이 재량 휴업일이지? 아니야? 학교 마치고. 교육기념일. 이상하게 그때 교육기념일 맞네. 뭐 하여튼 한번 해봅시다. 원을 와 어려운 문제도 있고 안 어려운 문제도 있고 네, 32개. 오케이. 자, 원의 방정식. 일단 원은 그 정의가 뭐냐면 점이 하나 있고, 그지? 이 점으로부터 이제 거리가 같은 점들을 이렇게 찍어 보는 거지. 거리 같은 점을 찍어서 이제 쭉 다 모으다 보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원 되게 잘 그리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중학교 도형처럼 그냥 원의 특징이랑 성질만 이용해서 이제 다루는 거는 이제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주로 다루거든. 중3 때 보면 무슨 뭐 원주각 이런 거 배우고 뭐 그런 거 하잖아, 그제? 막 접선에서 이렇게 거리 같은 거, 뭐 현, 뭐 이렇게 수직 등분, 뭐 이런 등등 이제 원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들을 배우거든.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원은 이 원을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다루는 거지. 그러니까 좌표 평면 위에 원을 올려놓고 관찰을 해보겠다라는 의미야.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원을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건 되게 큰 장점인 거지, 그지? 그러니까 그냥 평면 도형. 우리가 이제 책에 열면 원 하나 있고 뭐 각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원을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뭐 좌표를 도입을 해서 원을 그 좌표 평면 위에 올리면 뭔가 계산을 통해서 예쁘게 뭔가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야.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는가 대충 보면 중심을 내가 모르겠으니까 A, B라고 잡고요. 그다음에 여기 점을 하나 P, X, Y라 잡는데 이때 이제 주의할 점은 주의라기보다는 체크해야 될 점은 이 P는 동점이야, 동점. 점수가 같다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점. 그지? 그리고 이 친구는 정점. 고정되어 있는 점, 반대말이지. 그러니까 한 정점으로부터 어떤 움직이는 점, 그러니까 P가 이렇게 막 움직일 때 어서 와. P가 막 움직일 때 P가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거리가 같은 거거든, 그죠? 거리가 일정해. 그 일정한 거리를 우리는 반지름이라고 하잖아, 맞죠? 그래서 저걸로 식을 세워보는 거야. 아무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 두 개 거리가 어리다 라고 식을 세운 거지.
두 점 거리는 이렇게 쓰던데 이렇게 쓰잖아. 두 점 거리, 그지? 이 두 점 거리가 반지름이다 라고 쓴 게 원의 방정식인데 루트가 별로 안 예뻐 보여서 양변 제곱을 한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모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의 방정식 꼴이죠.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지. 자, 이 정도는 유도할 수 있죠, 그죠? 그냥 아무것도 없어 두 점 거리가 R이다로 유도를 했죠, 그죠? 그렇게 생겼다. 그래서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원의 방정식의 모양은 x, y에 관한 2차식이고, 그지? 정리를 해보면, 그지? x, y에 관한 2차식이다. 이고 2차 계수가 같다. 그죠? 이렇게. 참고로, 진짜 참고인데, 만약에 이게 둘 다 2차식이긴 한데 2차 계수가 다르잖아. 다를 수 있거든. 2차 계수가 다르면 타원이 돼요. 타원 알죠? 이렇게 벙퍼짐한 타원이 되고요. 계수가 다른데 부호도 달라. 그러면 이런 쌍곡선이 돼요. 그건 언제 배울까? 언제 배우는 내용이 언젠가는 배우겠지. 문과를 가면 안 배우고요. 이과를 가면은 선택 과목으로 아마 배울 겁니다. 기하 시간에 배우게 될 텐데, 과고를 가게 되면 이제 정규 과정에 있으니까 과고 2학년 때 아마 배우게 될 건데, 그런 걸 통틀어서 2차 곡선이라고 그래요. 2차 곡선. 그러니까 원, 타원, 쌍곡선, 포물선 이렇게 네 가지를 2차 곡선이라 하는데, 그 여기 2차식인데 그 2차 계수의 구조에 따라서 이제 종류가 나눠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냥 참고로 그냥 옛날에 그런 거 뭐 있다 하더라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뭐 내용을 알 건 없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이제 원에 대해서 주로 공부를 할 텐데,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 자체가 이제 이렇게 생겼으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펼쳐진 2차식을 보면 최선을 다해서 완전 제곱식을 x, y 두 개의 완전 제곱식을 만들고 나면 나머지는 그냥 예쁘게 해결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앞에 잘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예제 1번부터 한번 문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1번을 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y 자, 5a는 0 이렇게 있어요. 자, 중심이 3, 마이너스 1이래요. 자, 그때 a를 아니지. 그때 이 원 위의 점인 것을 구하시오. 그랬거든. 자, 일단 중심을 알려줬으니까 너무 고마운 일인데, 그지?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이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서 3-1을 하든지, 아니면 얘를 가지고 그냥 아예 완전 제곱식을 먼저 만든 다음에 펼쳐가지고 얘랑 계수 비교를 하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 그지? 선생님은 그냥 일단 1차 계수만 보니까 요거 뭐 3이 맞을 것 같고, 그지?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려면 A가 2여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생각할 수 있겠죠? 응? 따라올 수 있겠나? 선생님 금방 A가 2라고 했는데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니? 응? 좀 뭐 긴가민가 하면은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한 번 더 설명해 줘. 알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건 특별한 뭐 이렇게 뭔가 특별한 걸 한 건 아니고, 완전 제곱식이 어떻게 생겼는가 생각을 잘 해보면 되잖아. 이게 만약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여기는 뭔지 일단 1이어야지 완전 제곱식인데, 이거는 상관없이 상수항은 일단 안 쳐다봐. 몰라. 그래도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일단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요게 중심이 이렇게 돼야지 얘가 0이 되는 마이너스 1이 중심일 텐데, 그 좌표가 하나 있을 텐데,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얘를 알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중심을 찾는 방법이 1차 계수를 부호로 바꾸고 반을 하면 돼. 맞지? 1차 계수를 부호로 바꾸고 반하면 된다고. 요거 부호 바꿔서 반한 게 이거. 맞지? 그 다음에 얘가 이 마이너스 1이니까 보면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A가 2라는 게 나왔으니까 상수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 볼게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판단을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가지고 이렇게 고치면 이제 상수항 처리를 뭐 해야 될 거니까 여기 이제 9 있고 10 있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10이니까 20 이렇게 되나? 맞지? 이거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여기 이제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상수항이 9랑 1 해서 10이 필요한데 10이 없어요. 여기 없다 치면 그래서 10을 더해주고 여기도 더해주고 여기 있는 걸 이항해주면 이렇게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완성된 원의 식인데 이제 여기서도 풀이가 좀 갈리는 게 이거 원식을 만들었으면 여기 보기 1, 2, 3, 4, 5번 넣어서 안 되는 거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런데 이 원에다가 넣고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을 해도 돼요. 괜찮고, 그죠? 나 그냥 이거 안 만들래 하고 중심이 있으니까 여기 보기에 있는 숫자들이 있잖아요. 중심이 일단 3-1인데 보기에 숫자들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 원 위의 점이라면 만약에 중심이 3,1이라는 이 친구들이 이 원 위에 있는 점이라면 거리들이 다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요 거리 대충 구해보고 좀 다른 거 찾아줘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그거는 선택의 영역이라 자기가 선택하면 될 것 같고 왜 이렇게 다른 게 많아 보이지? 이상한데. 이 원 위의 점인 것은 1라고 물었네. 그럼 이렇게 풀면 안 되겠네. 내가 잘못 봤네. 원 위의 점이 아닌 것은 이라고 봤다. 원 위의 점인 것은 했으니까 여기다 넣어야 돼. 원 만들어. 맞지? 보기에 있는 것들 열심히 넣어주면 아마 답이 2번일 건데요. x에 마이너스 1 넣고 y에 마이너스 3 넣고 해주면 이거 4제곱 16이고 이거 2제곱이니까 4 돼서 20 만들 수 있죠, 그죠? 여기는 이제 대입을 5개 해서 답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핵심은 원을 만드는 거고, 그지? 원 만드는 거고. 자, 1, 2번 똑같은 문제라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에 대해서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 지름의 양 끝.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네. 저기부터 써야 되나 보다. 저거 좀 밀어야겠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원이 이렇게 있으면 이 지름의 양 끝점을 준 거야, 문제에서. 그죠? 1,4랑 5,2를 줬거든. 이렇게. 지름의 양 끝점을 주면 되게 고맙잖아. 왜냐면 이 두 점의 중점을 구해버리면, 그죠? 중점이 원의 중심이 될 거니까. 그래서 중점을 열심히 구해보면 더해서 반, 여기도 더해서 반. 이야, 됐네. 3,3이 원의 중심이 되고 그 원의 중심을 알았으니까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중심을 3,3 해주고 여기 반지름 제곱만 찾아주면 되는데 반지름 제곱 뭐 그냥 요 길이 구해서 제곱해도 되고 전체 길이를 해서 반 해도 되고 요거 구합시다 그냥. 자, 여기 3에서 1 빼면 2제곱, 4에서 3 빼면 1제곱 해서 이게 5라고 쓰면 됩니다. 자, 여기가 반지름 제곱이란 것 잊으면 안 돼요. 반지름 쓰면 안 돼. 반지름 제곱입니다. 그래서 요거 정답으로 체크해 주면 되겠다. 별로 안 어려울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죠? 4번도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 B 중점 찾고 1대3 외분점 찾아서 그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을 나중에 찾아주면 될 것 같죠. 자, 그 다음 5번 내용을 할게요. 세 점을 지나는 원의 영정식. 세 점 지나는 원은 어떻게 구하는 걸로 공부를 했었지? 아마 최근에 공부해서 기억이 날 텐데. 근데 참 너 그 정석 연습 문제는 어디 배우노? 어디 배우고 있어? 정석 연습 문제? 안 와서 몰라.
몰라 지난 시간에 몰라. 어? 다 다르다고? 개별로 다 달라? 왜 다를까? 보통 어디 하고 있는데? 한 명씩 물어볼까? 나령이는 어디 하고 있는데? 다함수. 반쯤 했네, 그죠? 앞에서부터 한 거 맞지? 뒤에서부터 했나? 앞에서부터 했지, 그죠? 뭐 최근에 원하고 다 복습했겠네, 그죠? 자, 세 점 지나는 원. 세 점 지나는 원. 그 이제 세 점 지나는 원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배웠을 겁니다, 그죠?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렇게 원 세워놓고, 그지? 이렇게 원 세워놓고 이 세 점을 대입을 하면 미지수 3개니까 점 3개 넣으면 이제 연립 방식 풀어서 답을 낼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고 여기다 점 3개 대입하는 거, 그지?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원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세 점을 지나는 원이면 여기 중심이 하나 있을 거니까 이 길이 같다고 그냥 원의 정의를 이용해서 세우는 방법도 있어요. 그죠? 그런 방법도 있겠지. 그냥 하는 거야. 여기 중심을 모르니까 A, B 잡고 여기 뭐 점 3개 있으니까 점 3개를 열심히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 여기 마이너스 1,1 여기는 2,2 여기는 6,0 이렇게 있으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다 식 하나 세우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다 식 하나 세우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둘 다 길어. 1번 풀이나 2번 풀이나 둘 다 길어서 어쩔 수 없이 얘는 계산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 연습하는 건 괜찮은데, 자 이제부터 얘기 잘 들어요. 6번을 봐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다고. 5번도 쌤이 확인은 안 해봤으나 6번을 쌤이 풀어줄 테니까 이거를 이 문제가 나오면 요거를 꼭 체크를 해보자 이거야. 자, 일단 세직선을 쓸게요. 세직선 x 플러스 7y 빼기 2는 0 그리고 3x 플러스 y 빼기 6은 0 그 다음에 x 빼기 3y 더하기 8은 0. 자, 이렇게 세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 이게 질문인데 뭐 모르겠어. 일단 직선 3개가 있나 보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둘러싸인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 이게 질문인데 이렇게 이 문제가 5번보다 계산이 훨씬 많아 보이죠. 왜냐하면 얘를 직접 찾아야 돼요. 점들을. 그잖아. 점을 찾으려면 연립 방식을 풀어야 되거든. 이렇게도 풀고 이렇게도 풀고 이렇게도 풀어가지고 이래 찾은 다음에 또 조금 전에 저 짓을 해야 된다고. 엄청 힘들지, 그치? 그래서 혹시나 직선 3개 이렇게 딱 나왔을 때는 그냥 무작정 계산부터 하지 말고 관찰을 하라고. 직선을 혹시 특징이 있는 거 관찰을 해봐. 자, 한 15초 정도 쳐다봐봐. 특징이 있는지. 오, 되게 신기한 특징이 있어요. 요거 발견하면 엄청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여기 직선 3개 혹시 특징 있니? 없니? 발견하면 칭찬해 줄래 했는데 특징 없어? 없니? 모르겠어? 그 아까 요건 이제 5번 문제거든요. 5번 문제도 점 3개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 점 3개 사이의 요 거리에 대한 특징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A, B, C면 AB 거리 한번 구해보고 BC 거리 한번 구해보고 CA 거리를 한번 일단 구해봐야 돼. 구해보고 뭔가 특징이 잡히면 계산이 쉬워질 거야. 일단 한번 구해봅시다. 이 거리는 루트 10인가요? 그 다음에 이 거리는
루트 20? 이 거리는 루트 50? 이상한데? 50 맞나? 7, 1, 50. 5루트 2. 이거는 2루트 5. 이 딱히 얘는 특징이 없어요. 그치? 이 길이들의 이 루트 50이긴 한데 길이의 특징이 없어요. 그죠? 무슨 뭐 길이가 같다거나 이등변 삼각형이라거나 뭐 피타고라스 정의가 만족한다거나 그런 게 없잖아. 그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대입을 해서 풀어야 됩니다. 이제 계산을 해야 되고 얘는 여러분들이 특징을 발견을 못했는데 이 두 개의 직선을 다시 한번 쳐다봐. 잘 쳐다보면 이 두 개의 직선이 서로 수직입니다. 이런 게 눈에 보여야 돼. 알겠죠? 내가 말하고 나니까 눈에 보이나?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x고 얘는 기울기가 3분의 1x죠. 그 수직이잖아. 그지? 그거를 기울기를 안 구해보고 이 모양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막 y에서 넘겨서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를 체크 안 해도 이 상황에서 얘는 지금 계수가 1이잖아요. 그죠? 그지? 이 상황에서 x 계수끼리 곱하고 3 곱하기 1이지. 그지? y 계수끼리 곱하고 마이너스 1 곱하기 3이잖아. 해서 0 되면 수직이에요. x 계수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해서 더해서 0이면 수직이다. 하여튼 뭐 이건 뭐 어떻게 찾아내면 될 것 같으니까 두 개가 수직인데 그럼 어쩌라고가 아니고 얘가 수직이라니까 이렇게 어쩌라고가 아니고 얘가 수직이야. 얘가 수직이면 얘가 수직이란 말은 원인데 얘가 수직이야. 응? 원인데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이야? 그러면 뭐 하면 되는데? 빗변의 중점 이게 원의 중심이죠. 이런 건 2학년 2학기 과정인데 그 외심에 위치할 때 그치?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에 있다. 그런 걸 이용하면 이렇게 거리가 같아지니까 제가 원의 중심이 되죠. 그래서 반지름 찾으라 했으니까 그냥 뭐 찾으면 됩니다. 이제 뭐 하면 되냐면 이 수직인 직선 이 두 개 말고 요거 두 개로 해서 요 점을 찾고 또 요거 두 개를 해서 요 점을 찾아서 그 중점 찾았고 해야 돼. 점은 구하긴 해야 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그치? 딱히 방법이 안 보이는데 점을 안 구하면 뭐 길이를 구할 수가 없는 일이라서 점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할게요. 수직인 거 두 개 하면 안 되고 수직인 거 두 개 하면 요 점 나올 거니까 요 점 말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있으면 그 1번이랑 2번이랑 하고 1번이랑 3번이랑 해서 요거 찾으면 그거의 중점이 나올 거고 아니 그냥 중점 안 해도 이거 나오면 지름 나오니까 반띵 하면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 가나? 무슨 말인지 해봅시다. 그러면 자 1번, 2번을 풀면 이거 풀 건데 위에 식에 3을 곱할게요. 그러면 21y 빼기 6은 0 밑에는 3x 더하기 y 빼기 6은 0 우와 빼면 y가 0이야. 그죠? 없어지니까 그지? y 0이다. 그죠? y 0이면 x는 2다. 그지? 그래서 2,0이 하나 있고요. 지금 1번, 2번 연립한 거고 그 다음에 1번, 3번 연립할 건데 요거 연립할 건데 그러니까 얘랑 얘를 연립할 건데 얘는 x가 이미 같으니까 그냥 그대로 뺄게요. 그럼 10y 여기서 요거 빼면 마이너스 10은 0 y는 1이네. 그죠? 그래서 y 1 넣어주면 이게 5니까 x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1 이렇게 좌표 두 개 구해놓고 이 두 점 거리를 구할게요. 거리 구하면 7제곱 1제곱이니까 루트 50 그러니까 5루트 2가 되고요. 이게 지름이란 말이에요. 지름. 그래서 반지름 구하면 2로 나눠주면 2분의 5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저거 발견을 못하면 근데 뭐 수직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지? 만약에 발견 못하면 연립 방식 3개 구해가지고 점을 찾은 다음에 아까 저 방법으로 다시 다 구해야 돼요. 조금 계산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7번을 한번 볼까요?
7번은 직선 5분의 x 빼기 12분의 y는 1이라는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중심으로 하고 y축과 만나는 점을 지나는 원의 방식. 그러니까 절편을,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제 여기 시키는 대로 하면 그냥 중심이 있고 점이 하나 있으니까 그 두 개 연결한 게 반지름이고 뭐 그냥 그렇게 구해도 되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요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면 이렇단 말이야. x축과 만나는 점 x절편이니까 x절편 구하면 x 0지분은 y가 x절편 y 0지분은 x 5다, 그지? 5,0이 중심이고 y축과 만나는 점 이렇게 하면 y가 마이너스 10이니까 0,-12를 지나는 원,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근데 원래 원 방정식을 쓰듯이 막 이래 써가지고 이제 이거 여기다 때려 넣으면 어리 나올 거고, 그지? 뭐 그렇게 풀 거잖아, 그지?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 자, 저거 뭐냐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봐. 그림 그리면 x절편이 5고 y절편이 마이너스 10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직선인데 여기가 중심인데 여기를 지나는 원을 물은 거지, 그지? 맞나? 다시, 얘가 중심인데 여기를 지나는 원을 물은 거라고. 맞지? 얘가 중심이고 얘를 지나는 원. 이거 뭐 특별한 게 없네. 그냥 이거 50이니까 뭐 13이라서 반지름이 13인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처리하면 되겠네. 요게 답일 겁니다. 그냥 저게 다네. 다른 게 뭐 있는 줄 알았는데 특별한 게 없어요. 보기에서 답 찾아주면 되겠다, 그죠? 196은 왜 있는 거야? 실수하라고 내놨나? 113의 제곱 169다,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것 같아요. 다 뭐 잘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래. 여기 이제 9번 문제가 9번이랑 10번이랑 이제 또 유사한 형태 같은데 8번은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알죠? 나중에 9번은 이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지? 어떤 2차식이 지금 한번 적어볼까? xy에 대한 2차 방식이 있는데 이 x제곱으로 시작한다, 그죠? 더하기 py제곱 더하기 qxy 마이너스 6x 플러스 8y 플러스 2r은 0. 얘가 원이 되고 싶은 거야, 그치? 근데 아까 선생님 분명히 얘기하기를 원은 xy에 대한 2차식인데 그 2차 계수가 어때야 된다? 그 얘기했던 것 같은데 2차 계수가 같아야 돼요. 1일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같으면 나누면 되잖아, 2로. 그럼 둘 다 1이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만약에 2차 계수가 x 2차 요것도 2고 얘도 2야. 답은 일단 p는 2가 맞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원방정식을 못 만든다고. 원방정식 만들려면 이렇게 x제곱 y제곱 다 계수가 1이어야 된다, 이거. 그치? 근데 어차피 우변이 0이니까 양변이 2로 나누면 될 거 아니야. 양변이 2로 나눠버리면 x제곱 y제곱 계수가 다 1이 되니까 괜찮잖아, 그죠? 그래서 p는 2입니다. 그래서 p는 2를 찾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상한 놈이 하나 있죠. qxy 이런 거, 그치? 저런 거는 있으면 안 돼요. q는 0이에요. 왜 그러냐면 원방정식을 뜯어보면 xy 항이 없거든? 맞죠? xy 항이 없잖아? 그럼 도대체 저 xy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나중에 아까 선생님이 타원 잠시 얘기했는데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이 있다 칩시다.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일단 타원 형태이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에 무슨 xy 항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 xy 항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타원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 타원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xy 항이 보이면 이 xy 항 때문에 이 타원이 회전을 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긴 그림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영역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 xy 항이 있는 2차 곡선은 다루지 않는다고. 없어. 그러니까 xy는 있으면 안 돼. 알겠지? 그러니까 도형할 때는 있으면 안 된다고. 뭐 다른 거 뭐 방정식 풀거나 뭐 곱셈공식 할 때 뭐 이런 데는 있어도 되는데 우리가 배우는 도형은 일단은 1학년 때는 원밖에 없잖아요, 그죠? 원에서는 xy 항이 있으면 안 돼. 어차피 원은 회전해도 똑같은 친구라서 이 항이 살아 있으면 안 됩니다. 0이야, q는. 알았죠?
다 했네 이제.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이 친구를 2로 나눠볼까? 2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미 얘는 0이고 얘 2로 나누면 마이너스 3x, 얘 2로 나누면 4y 플러스 r은 0, 뭐 이렇게 된다, 그죠? 그래서 이게 원이 되도록 했으니까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우변이 양수가 되게 만들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해볼까? x 빼기 2분의 3 제곱,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요거 반 해서 제곱하는 거에. 그 다음에 y 플러스 2의 제곱 하고, 상수를 다 넘겨서 취급할게요. 자, 여기에 완전 제곱식 되려면 4분의 9가 있어야 되니까 우변에도 4분의 9 적어주고, 4가 있어야 되니까 우변에 4 적어주고, 여기 있던 어를 넘겨서 이렇게 처리할게. 됐죠? 그래서 이 우변 이 친구 4분의 25 마이너스 r인데 이게 0보다 커야지 원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r은 4분의 25보다 작아야 된다. 답은 4번이다, 그죠? 자, 10번 같은 경우도 이제 완전 제곱 잘 만들어가지고 반지름이 3 이하다 했으니까 우변이 이제 9 이하가 되도록 해주면 되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봐도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쭉 축에 접하는 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설명 좀 하고 문제를 풀게요. 축에 접하는 원. 눈 아파? 염증? 꽃가루 때문에? 독감? 세척? 그 뭐 그런 거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쩌겠노. 자, 제목이 축에 접하는 원입니다. 쌤이 이제 뭉뚱그려서 그냥 축에 접하는 원이라고 했어. X축에 접할 수도 있고 Y축에 접할 수도 있고 다 접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얘는 뭘 알려주는 거냐면, 자, 원래 원을 구하려면 조건식이 3개가 필요하단 말이야. 왜냐면 원 방정식에 쓰이는 미수가 3개잖아. 그지? 원 방정식에 쓰이는 미지수가 x제곱, y제곱은 그냥 기본적으로 있고 a 하나, b 하나, c 하나 이렇게 3개가 필요하니까 조건식이 3개가 있어야지 원 방정식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점 3개가 있으면 원을 만들 수 있다는 소리랑 똑같은 얘기지. 그러니까 조건식이 3개가 있어야 되는데, 축에 접하는 원은 뭘 알려주는 거냐면 저 중에 조건식을 하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뭔 소리냐, 이렇게 x축에 어떤 원이 접하고 있다가 치자. 여기 중심을 쌤이 a, b라고 할게. 이렇게. 그러면 원래 미지수는 저기 a, b, r 중심이랑 반지름을 알면 원을 찾을 수 있는데, 그잖아. 이거 알면은 이렇게 될 거니까 이제 원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 3개 알면. 그러니까 이 3개를 알려면 조건이 3개가 필요한데, 축에 접한다는 저 한마디 때문에 조건식이 하나 줄어드는 거예요. 왜? 이 친구가 반지름일 거라서 이 b가 반지름인 거지, 이렇게 되면. 여기 중심의 y좌표가, 그지? 그러니까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축에 접한다면 그려봐. 이렇게 그려보면 되지. 그죠? 그래서 얘는 식을 굳이 쓰면 이렇게 된다. b제곱 이렇게 되겠죠.
아 밑에서 접할 수도 있거든요. 밑에서 접해도 어차피 여기는 b제곱이일 거니까 원래는 절대값 b제곱 해야 되는데 그냥 x축에 접할 때나 y축에 접할 때나 이쪽은 제곱은 항은 똑같아서 그냥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 중심 나왔으면 중심 쓰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얼 제곱이라고 안 쓰고 여기 얼이니까 이게 y좌표 b를 제곱해주면 된다. 외우지 않습니다. 외우는 거 아니고 그냥 그려보면 돼요. y축에 접하는 원은 마찬가지겠지. 이렇게 y축에 접하는 원이 있다 치자. 중심이 a, b야. 이렇게 끄면 이 길이가 반지름인데 저 길이가 a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x 빼기 a 제곱 플러스 y 빼기 b의 제곱은 a 제곱이라고 씁니다. 저쪽에 접할 때도 마찬가지. 그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접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xy축에 동시에 접할 때는 양쪽으로 이렇게 다 수선을 내려보면 여기도 반지름이 여기도 반지름이니까 마치 그냥 얘를 얼, 뭐 이런 식으로 둬도 돼요. 그죠? 그래서 x-r 제곱 더하기 y-r 제곱은 r 제곱이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xy축에 동시에 접할 때는 사분면을 주의를 해야 돼. 얘는 알겠죠? 사분면을 꼭 주의한다. 그게 뭔 소리냐? 1사분면에서 접할 때는 뭐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지? 그러니까 얘를 안 알려주거든. 이런 거는 알려주거든 얘를. 그래서 적으면 되는데 그냥 xy축에 동시에 접하고 뭐 어떤 한 점을 지나는 뭐 이렇게만 알려주기 때문에 무조건 얼,r로 쓰면 틀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2사분면에서 접하면 중심이 이게 아니고 2사분면에서 이렇게 접하면 얘가 중심이 마이너스 얼,r일 거잖아? 그치? 3사분면에서 접하면 마이너스 얼, 마이너스 r이 뭐 다 달라질 거니까 4분면에 따라서 이 중심의 부호를 생각을 꼭 해줘야 돼. 알겠죠? 중심의 부호를 꼭 생각한다. 그것만 실수 안 하면 쟤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죠? 네, 정리했으니까 그러면 한번 풀어볼까요? 12번을 한번 볼게. 자, 중심이 y는 x 빼기 1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이 저거 위에 있다는 얘기는 중심을 내가 a, b라고 잡으면 저렇게 안 잡고 b는 a-1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게 a,a-1이 중심이다 라고 이해를 해도 된다고요. 문자 하나로. 자, 그러면 일단 식을 쓸게요. 중심을 쓰자. 자, 이렇게 썼고 근데 어디에 접해? x축에 접해. 그럼 이게 어떤 원이 이렇게 x축에 접하면 요거 있죠, 요거 요 길이 이게 반지름인데 얘가 y좌표잖아. 이게 중심이 지금 a, a 빼기 1인데 이게 반지름이 a 빼기 1이다 얘가. 그래서 a 빼기 1의 제곱이라고 쓰면 됩니다. 이렇게 전혀 어렵지 않죠. 근데 1,1을 지난데 그럼 이제 x, y에다가 1,1을 대입해주면 a를 찾을 수 있죠. 맞나? a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1 넣고 계산하면 1 빼기 a 제곱 여기 1 넣으면 1 플러스 1이라서 2 빼기 a 제곱이 되고 여기는 1 빼기 a 제곱 이렇게 되니까 없어지면 a는 2가 되겠네요. 깔끔하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원방을 구하라 했으니까 a에다 2 집어넣으면 x-2 제곱 더하기 여기 2 집어넣으면 y-1 제곱은 1 이렇게 해서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다. 1번인가? 정답이 됐죠? 그 다음 14번 한번 볼게요. 자, 14번은 일단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래. 근데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인 건 좋은데 점 2,-5를 지나잖아. 그러니까 요거 4분면을 확인하라고. 2,-5는 몇 사분면의 점이죠? 2,-5 4사분면의 점이잖아. 그죠? 2,-5는 4사분면의 점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XY축에 동시에 접하고 있는 거야. X축, Y축 이렇게 접하고 있는 겁니다. 그 2,-5가 뭐 대강 이쯤 있을 거 아니야, 그지? 2,-5를 지나는 뭐 이런 건데, 그럼 이 원의 방식을 쓸 때 x 여기가 중심이 얼,r이라고 쓰면 안 되고 얼,-r이라고 써야 되죠. 이 얼은 내가 반지름으로 쓸 거라서 양수여야 되거든, 항상.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좌표를 얼코마 마이너스 r로 x 좌표는 양수, y 좌표는 음수로 써야지 논리에 맞잖아. 이렇게 쓰고 x 마이너스 r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 제곱은 r 제곱이라고 쓰고 2 마이너스 5를 지나니까 2 마이너스 5를 대입을 하자고. x에 2 넣고 y에 마이너스 5를 넣고 정리할게요. 자, 이거 풀면 r 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 되고 얘는 풀면 자 10의 r 25는 r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r 제곱은 없어지고 r 제곱 빼기 14r에 플러스 29는 0 이래 된단 말이야. 그렇지? 이거 주의해야 돼. 이때 다 잘 찾았는데 막 이걸 인수분해 해. 선생님 인수분해 안 되는데 소수인데요.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지? 왜? 질문이 뭐지? 두 반지름의 합을 물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답은 근각의 수의 관계에서 14라고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합 물을 때 꼭 주의해야 돼. 다 자꾸 구하려 하면 안 됩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16번, 15, 16번 이거 둘 다 똑같은 문제인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시험에 내가 말하는 시험은 고등학교 시험이겠지.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죠. 이것도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 스토리를 얘기를 해주고 이제 문제를 풀게요. 거리의 최대 최소인데 이제 원 버전이야 이게. 이렇게 적을게요. 그러니까 원이랑 뭔가의 거리의 최대 최소인데 세 가지가 있어요. 1번은 점과 원, 2번은 직선과 원, 세 번째는 원과 원. 이렇게. 알겠죠? 네 번째는 응용이라고 쓸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상황은 이런 겁니다. 원이 하나 있고 점이 밖에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원 위에 임의의 점을 P라 하고 여기 고정된 점을 A, B라고 하고 중심이 있고 반지름 R이라고 하자고 이렇게 했을 때 요 AP 길이의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라고.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야. 점이 하나 있고 원 위를 돌아다니는 어떤 P라는 점이 있는데 여기서 거리를 쟀을 때 제일 짧을 때는 어디고 제일 멀 때는 어디냐? 아마 공부해봤을 건데, 그지? 본 거 같지? 이런 거 처음 보는 거 아니지? 언뜻 봐도 제일 가까울 때는 여기인데 여기가 구체적으로 어딘지 모르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를 찾는 게 아니고 원의 중심이랑 이 점을 연결을 해요. 일단 이렇게 연결한 상태에서 이 거리를 만약에 L이라고 한다면 저 L에서 반지름 R을 빼면 이만큼 빼면은 이 길이가 최소가 되고요, 그지? L에서 반지름 R을 더하면 이게 최대값, 이게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심 거리 있지? 두 점 거리, 그건 구할 수 있을 거니까 이거 주어질 거잖아. 원의 중심이랑 요 점. 그래서 거리 구해서 반지름을 만큼 더 해주면 최대 거리, 제일 먼 거리가 되고 반지름을 빼주면 제일 가까운 거리가 된다고. 이거 이해하겠습니까? 점이랑 원 사이의 거리, 어떤 점이랑 원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는 이런 식으로 구한다. 됐죠? 두 번째 버전은 똑같은데 이제 점이랑 원이었는데 직선이랑 원이니까 직선 하나 꺼놓고, 그죠? 직선 하나 꺼놓고 여기 똑같은 상황을 만드는 거야. 여기 점이 하나 있어요. P가 여기 돌아다녀. 그러면 이 직선에서 이 점까지, 원 위에 임의의 점까지 이 거리를 쟀을 때 이 거리의 최대 최소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지금 제목이 최대 최소잖아요, 그죠? 다 최대 최소를 구할 건데, 그럼 얘는 원래는 얘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할 건데 얘는 점이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고, 얘는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점직선 거리 공식 있죠? 그걸 사용합니다. 점직선 거리 공식을 사용해서 거리를 구하면 이 거리 L이라고 할게요. 또 마찬가지로 L에서 반지름을 뺀 게 최단거리고 반지름이 더한 거 최대거리라고. 여기서 반지름 얼 빼주면 이게 제일 짧은 거, 요 거리에서 반지름 얼 더해주면 제일 먼 거,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똑같다는 걸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야. 똑같아요. 얘도 똑같습니다. 얘는 원이지. 그러면 원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원이 있겠지. 이렇게. 그럼 이 점을 움직이는 점 P랑 이 점을 움직이는 점 Q, 얘는 두 개 다 움직여. 지금 둘 다 움직이고 있어. 얘는 지금 고정이었는데, 그지? 둘 다 움직이는 점이 있을 때 PQ 거리의 최대 최소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는 중심 찍고요.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요. 중심 O''라 할게. 그러니까 O' 거리를 L이라 하지 뭐. 했을 때 작은 반지름 R, 큰 반지름 라지 R이라고 했을 때 최단 거리는 저 중심 거리 L에서 이 두 개 빼는 거야. 빼기 반지름 두 개 합을 빼는 거지. 이 반지름도 빼고 이 반지름도 빼면 여기 조금 이렇게 남겠지, 그지? 이게 최소 거리. 제일 긴 거는 여기다가 더 하면 되겠죠. 반지름 두 개를. 그래서 중심 거리에서 이 반지름 작은 거 더해주고 긴 반지름 더해주고 하면 제일 먼 거리가 되는 거야. 이해하겠죠? 무슨 말인지? 어떤 응용이 있을까? 지금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 적은 거라서 어떤 응용이 있을까? 요건 아마 요 2번하고 관련해서 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점이 하나 있고 원이 하나 있고 직선이 하나 있을 때 점을 두 개를 줘요. 이렇게 삼각형 주고 원 위에 점 줬을 때 그냥 삼각형 ABP, APB 넓이의 B의 최대 최소를 물을 수도 있겠지. 그럼 똑같은 문제라는 걸 인식을 해야 돼. 왜냐하면 이 점은 주어져 있으니까 밑변은 알겠고 높이를 구할 때 이 길을 모르니까 중심에서 이렇게 이 거리를 구해서 반지름을 뺐을 때의 이 높이가 최소 높이가 되는 거고, 중심거리에서 반지름을 더해서 만들어진 이 높이, 알겠죠? 이 중심거리에서 반지름 더해서 이 높이가 제일 삼각형의 넓이 중에 제일 큰 거, 최대값. 최소값은 여기 올 때, 최대값은 여기 올 때. 내용 똑같잖아, 그치? 밑변만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나머지는 요 거리 구하는 거 최소, 최대는 저거랑 똑같습니다. 되겠죠? 두 번째 응용은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점에서 이 원까지를 거리를 잴 건데 거리가 자연수인 점의 개수,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거든요. 자, 그럼 뭐 하면 되냐면 어차피 이 직선에서 점까지 거리를 구하려면 최대 최소를 우리가 했으니까 저 거리 L은 최소보다 크고 최대보다 작을 거 아니야, 그지? 이 부분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했을 때 무슨 거리가 나오겠지? 그럼 만약에 얘가 3이고 얘가 7이야. 그러면 자연수인 점이 몇 개냐 하면 3, 4, 5, 6, 7에서 5개 이러면 틀린다고. 그거 왜 틀리죠? 어디다 하지? 할 데가 없네. 거리가 최소인 점이 그러니까 이제 3부터 7까지의 거리가 있다 치자고, 요 직선에서 원까지 거리. 그러면 거리가 자연수가 되는 점이 몇 개일까? 몇 개일까? 선생님이 8개 같거든요. 8개인 이유를 알겠나? 자, 여기 최소 거리가 3이고요. 최대 거리는 7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5라는 소리죠, 그죠? 일단은 5라는 소리인데 그 반지름 2겠지 뭐. 그치? 최소 거리 3, 최대 거리 7인데 그러면 거리가 자연수인 점을 찾으라 했는데 자연수인 점이 일단 여기 하나 있네, 그죠? 그 다음에 7일 때도 하나 있고, 근데 중간에 거리가 4인 점, 5인 점, 6인 점은 두 개씩 있지, 점이.
대칭적으로 두 개씩 있다고. 맞죠? 그래서 8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응용까지도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하나만 풀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또 설명할게요. 그 15번을 이제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암산으로 풀어보자고. 자, 15번. 점 3,4에서 이 원까지 길이의 최소값을 물었어. 그지? AP 길이의 최소값. 그러면 원의 중심과 3,4의 거리를 먼저 구하는 거지. 원의 중심이 0,0이니까 3,4까지 거리 구하면 거리는 5가 되고, 거기서 반지름 빼면 최소값이네. 반지름 3이니까 빼주면 최소값은 2가 되겠지. 최대값은 5에서 3을 더해주면 8이 되고, 뭐 그렇겠지. 그죠? 이 정도의 생각을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이제 이런 문제는 그냥 조금 읽어보면 답이 바로 나오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됐나? 이거 다 정석 공부할 때 공부했던 내용이지. 그치? 그래서 다시 한번 잘 복습하고 꼭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됐죠? 조금만 쉬었다 할게. 1시간이 벌써 지났네.
현재 그래요.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에서 칠합시다. 그 정석 수업할 때 아폴로니우스 원 했었어? 처음 들어보는 말인가? 아폴로니우스 원 했어? 몰라. 기억이 안 나. 이상한데. 17번 문제 보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할게요. 두 정점 A, B가 있고 이걸로부터 거리의 B가 1대 2인 점 P가 도대체 뭘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거를 두 가지 방법으로 알려줄 테니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얘기니까 잘 봅시다. 일단 첫 번째 방법은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 P를 모르니까 P를 점을 잡아요. X, Y로. 그러면 이걸로부터 거리의 B가 1대 2라는 것은 AP 대 BP가 1대 2라는 소린 거고, 그죠? AP는 계산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AP 거리 대 BP 거리는 1대 2 됐어요. 이렇게 맞지? 그냥 시키는 대로 쓴 거밖에 없어. AP 대 BP는 1대 2, AP 거리 대 BP 거리는 1대 2, 그지? 그럼 이제 비례식을 이용해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고 할 거야, 그지? 얘는 얘하고 같다 할 건데 루트가 좀 그러니까 제곱을 할 거라고요. 자, 이렇게 곱한 거를 제곱하면 이렇게 되고, 같다. 이렇게 곱한 거를 제곱하면 4에 x 플러스 1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지? 그 쟤를 정리하면 답이 나와요. 정리를 할게요. 요거부터 할게요. 이렇게 될 거고, 우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하면 3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3y 제곱이고, 상수 4는 없어져서 는 0, 3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 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공간 비워놨지, 그지? 4를 양변에 더해줘요. 그 완전 제곱식이 된다고. 그래서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4. 이게 이걸 만족하는 점 P의 자체라고. 그래, 이거 찾았어, 그죠? 그러면 뭐 넓이의 최대값 어쩌고저쩌고 이거 있는데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 얘기는 이제 두 번째 풀이를 진행하고 나서 하기로 하고, 그럼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그림을 한번 그려본 거지, 그지?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봤을 거 아니야. 그림 그려볼게요. 이렇게 x축이 있고 y축은 안 그릴게요.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 이제 0이 있고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고 뭐 5도 있고,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2도 있고 뭐 이렇게 있을 거야, 그지? 지금 현재 물어본 점이 이 점이 A고요. 이 점이 B인데, 이제 시킨 대로 이제 점을 찍어 보는 거야. 두 점에서 거리의 비가 1대 2인 점을 한번 찍어 보자고. 그럼 두 점에서 거리의 비가 1대 2인 점은 일단 여기 하나 보이는데 1대 2잖아. 그죠? 또 있겠지, 1대 2인 점이. 한 이쯤 가면 있을 거란 말이야. 이쯤 올라가면 이렇게 거리비가 1대 2일 수 있잖아. 그치? 그죠? 밑에도 뭐 그런 점 있겠죠. 이렇게 해서 1대 2가 되는 점 여기 있을 거고. 그렇게 찾다 보면 저기도 있을 거란 말이야. 자, 이 거리가 3인데 좀 더 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가면 3칸이니까 1, 돌아오면서 6칸이니까 2. 요 점도 된다고. 그러니까 1대 2인 점. 여기까지. 그럼 중간에 여기 어딘가에도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1대 2인 점이 있을 거라고.
그죠? 그런 점들을 최선을 다해서 아까 여기 포함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아보면 이런 원이 되더라 는 얘기야. 이런 원이 되더라. 그래서 저 원을 조사를 해봤더니 두 점 AB의 1대2 내분점과 1대2 외분점을 이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되더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1대2 내분점이 아까 이거였고 1대2 외분점이 여기였거든. 이 두 점이 지름의 양 끝이 되는 원이더라. 이런 원을 이름이 있어요. 얘가. 원이라고 하고 대충 보니까 되게 옛날 사람처럼 생겼잖아. 이름이 그지? 좀 뭐 로마 사람처럼 생겼어, 그지? 좀 옛날 사람이야 이 사람.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이 발견을 해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러니까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에 자치 말이야. 그러면 이 일정한 비를 내분점, 외분점을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발견해서 자기 이름 따서 이게 있으니까 좀 이름도 외워주고 하자고요. 알겠죠?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저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저거 내가 발견했으면 내분점, 외분점 찾아가지고 지름의 양 끝점이라는 거 알면 중심이 마이너스 2,0이고 반지름은 2라는 거 금방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 알 수 있다. 그 얘기가 됐습니다. 그죠? 다 찾았고,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기억 봐요. 삼각형 PAB 넓이의 최대값이 3이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P가 뭐냐면 P가 이 빨간 색깔 선이 P야. 이 P가 원이 되었던 거잖아. 이제 P의 자치가 원이니까 P가 요 빨간색 원 위에 있을 때 요 AB는 여기 있고, 그죠? P가 여기 어딘가에 있을 때 삼각형 ABP 이렇게 만들면 저 넓이의 최대값이 3이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밑변은 지금 고정인 삼각이잖아. 그럼 높이가 최대야 되는데 P가 어느 점에 있어야지 높이가 최대냐면 중심에서 딱 올린 여기나 여기 있을 때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겠죠. P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연결이 흰색으로 할까?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게 밑변이고 얘가 높이가 되는데 원 다른 점 어디에 있을 때보다는 이 길이가 제일 기니까 이 높이가 2일 때 밑변 3이고 높이 2니까 넓이는 3이 맞죠, 그죠? 최대값은 3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각 ABP의 최대 크기는 60도냐? 각도가 제일 클 때는 어디냐? 그걸 물었는데 ABP니까 각도가 제일 클 때는 여기죠, 여기. 뭐 요렇게 해서 이 접선이 될 때, 이렇게 P가 요 점에 찍혀 있을 때가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을 때가 요 각이 최대가 되는데 이 각을 찾는 방법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기 중심에서 연결하면 이제 이게 그지? 저기다가 계속 저러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잖아, 그지? 이렇게 다시 예쁘게 그려볼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2고 0 마이너스 4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다음에 1 2 여기가 A고 B니까 이제 요 선은 현재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될 거나 이렇게 될 때 여기가 지금 A고 B고요. P가 이쯤 있습니다. 여기도 괜찮고요. 이렇게 잡았을 때 PA, PBA, PBA니까 요각을 말하는 거지. 혹은 뭐 이렇게 있으면 요각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접선일 때 여기가 아니고 이렇게 중심하고 연결하면 이게 수직이고, 맞죠? 수직이고 요각에 대해서 질문한 거거든. 이게 최대가 되는 게 얼마냐? 이 길이가 2고 요 길이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4고 수직이고 2고 4고 2루트 3이고 뭐 이래 되는 거야. 그죠? 이 길이가 60도죠. 1대 이 길이가 4니까 1대 2대 루트 3. 여기가 60도, 여기 90도, 여기 30도. 그래서 최대각은 30도예요. 그래서 니은 틀렸어. 60도가 아니고 30도입니다. P점의 자치의 길이가 4파이냐? 이 말은 P점의 자치가 이 원인데 이 길이를 말하는 것은 원의 둘레를 말하는 거죠. 원의 둘레가 4파이냐 이 말인데 반지름이 2니까 4파이가 맞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고 정답은 3번입니다.
조금 어렵죠 문제가.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오른쪽에 있는 18번은 이거는 뭐 그냥 해야 돼요. 그러니까 p를 x, y라고 놓고 실제로 거리를 계산해서 빼기 해서 1이 나오는 거 확인해서 식 정리를 하다 보면 원 모양으로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면 돼. 알겠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보기로 하고 19번을 한번 봅시다. 19번도 문제가 근데 이거는 사실 19번은 조금 문제가 그렇긴 한데 부등식이 있어서 그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 그지 뭐 일단 하면 돼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니까 식을 적어 가지고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하겠지만 그냥 p를 x, y라고 잡고 식을 잘 쓰다 보면 아 이게 이런 말이구나 라고 알게 되니까 한번 그렇게 가봅시다. 음, 19번 A는 원점이고 B는 3,3이고 BP분의 AP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 이상이다. 가 되도록 점 P를 그릴 때 점 P의 넓이가 어떻게 되느냐가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점 P를 XY라고 세팅을 하고요. 그러면 AP 길이를 찾아보면 루트 X제곱 Y제곱일 거고 BP 길이를 찾아보면 루트 X 빼기 3제곱 Y 빼기 3제곱일 거고 그러니까 이것분의 이거 한 개 2 이상이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얘가 양수일 거니까 루트니까 양수잖아 그죠? 앞에 마이너스 없잖아 얘를 양변에 곱했다 쳐 그럼 좌변이 이렇게 될 거고 방향 안 바뀌고 우변은 그냥 이래 되거든 거꾸로 썼다 이렇게 되죠 양변을 제곱을 할 거야 루트가 있으니까 제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겠지 둘 다 양수니까 바뀌나? 안 바뀌겠죠 제곱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 제곱할 때 이제 숫자 제곱해야 되는 거 잊으면 안 돼.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맞지? 그러니까 저거를 식 정리를 해. 그리고 이제 분배하고 넘겨가 식 정리하면 원처럼 될 건데 부등식이 있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한번 정리해 보자고. 얘를 먼저 쓸게요. 4x 제곱 빼기 여기 6 나올 거고 24x 상수항 나중에 합쳐서 쓸게요. 자, 4y 제곱 마이너스 24y 에다가 상수항이 9, 4, 36, 72 두 개니까 됐고 요거 넘어와서 x제곱, y제곱 각각 빼주면 지금 얘를 주제로 썼으니까 0 이하다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다 적어야 되는데 한 줄로 될 줄 알았더만 부족하네. 3x제곱 이제 차수별로 정리해서 적습니다. 2차 썼고 빼기 24x 썼고 그 다음에 y가 3y제곱 빼기 24y 썼고 다 썼다 그죠? 상수 72
더하기 72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정리할 겁니다. 3으로 나눌게요. x제곱 빼기 8x 비워두고 y제곱 빼기 8y 비워두고 3으로 나눴으니 24인데 넘어가서 마이너스 24 처리하고 여기 완전제곱식 위해서 16을 더해줍니다. 양쪽에 32를 더했으니까 여기도 32를 더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이제 8이다. 그죠? 8 맞지? 그래서 x 마이너스 4제곱 y 마이너스 4제곱이 작거나 같다 8 이렇게 되죠. 결과가 저렇게 나온 건데 그 도대체 제가 뭐냐 이거지. 이게 부등호 없으면 원인데 그잖아. 부등호 없으면 원인데 중심 4,4고 반지름이 루트 8 이 루트 2는 원이거든요. 이 부등호 없으면. 근데 이 부등호가 하는 역할이 뭐냐? 저 부등호가 하는 역할은 여기 내부를 나타내는 거예요. 전부 다. 알겠죠? 요 부등호가 나타내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원 바깥. 그렇죠? 이게 반지름보다 작다 돼 있으면 이게 딱 반지름일 때가 이퀄이고 여기 안에 있으면 반지름보다 작을 거 아니야. 여기 점이랑 중심 거리가. 이게 지금 x, y랑 중심 4,4 사이의 거리거든요. 근데 그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으면 반지름이 이건데 여기에 x, y가 있으면 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작다 돼 있으면 요 원의 내부를 나타내는 영역이다 라고 이해해 주면 되고요. 이거 넓이 물었으니까 그냥 원 넓이 구하면 되겠지. 8파이가 정답이 되겠죠.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뭐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20번을 하라 하면 아마 못할 거라서 20번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풀어봐라 하면 아마 못할 거거든. 이거 어려워요. 이게 아니지. 내가 여러분들의 실력을 믿어야지, 그지? 할 수 있을까? 정석에 아마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내가 수하 수업을 정석 수업을 안 해가지고 수원 수투 미적분 수능만 하고 있어가지고 수하에 이 내용이 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 일반적인 문제집들은 다 있는데 정석에 이걸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지 힌트를 줄게요. 할 수 있어. 본 것 같아. 일단 AP의 3대2 외분점을 찾아요. 그거 뭐 나올 거 아니야, 그지? 3대2 외분점. 자, 이거 한번 적어볼게요. 그래서 A가 3,-4고 이제 20번입니다. B는 없네. P가 A, B거든. 근데 AP의 3대2 외분점을 찾아볼게. 그 외분점을 이렇게 찾으면 되잖아, 그지?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A 적고 여기다가 3 적고 여기다가 B 적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4 적고 하는 거 맞죠? 본 적 있지? 분점 공식. 자, 그럼 이게 3A에 마이너스 6이고요. 여기는 3B에 플러스 8이잖아. 이렇게. 그죠? 요게 3대2 외분점이야. 이 친구가. 그지? 근데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그 외분점이 나타내는 도형. 그러니까 얘가 나타내는 도형이 뭐냐 이 말이거든. 얘가 나타내는 도형. 이게 x 좌표고 이게 y 좌표니까 그냥 얘를 x로 하고 얘를 그냥 y라 하는 거야. 이렇게. x, y.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다음에 이게 x고요. 이게 y거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안 쓴 조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문제 잘 읽어보면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야. 원 위의 점 P, A, B거든요. 요 조건 안 썼으니까 요 식을 A로 정리를 하는 거야. A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3분의 x 플러스 6이 되고 여기는 B는 3분의 y 마이너스 8이 되거든요. A, B로 정리한 거야. 근데 A, B가 이 원 위의 점이니까 A를 여기다 갖다 놓고 B를 여기다 갖다 놓고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럼 정리를 하면 뭐지? 언제 부러졌지? 이? 누가 날려먹은 거야? 이 부러졌구나. 대박. A를 넣어요. 저기다가 이렇게 A 넣고 B 넣고
이게 4다. 얘를 정리하면 답이에요. 얘를 정리하는데 이걸 멍청하게 다 펼치지 말고, 지금 x니까 여기 분모 3만 제곱해서 9만 양변을 곱해요. 그러면 x 플러스 6제곱 y 플러스 8제곱은 36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답이야. 자, 제곱 할 건데 이쪽 제곱은 그냥 두자고 어차피 써야 되니까 이쪽 제곱도 두고 분모에 있는 제곱해서 9, 여기 9, 양변에 9를 곱해서 36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얘가 원하는 자체가 되는 거야. 이게 어렵죠. 그래서 분점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AB로 정리하는 게 핵심이야. AB로 정리해서 AB가 위의 점이니까 이 관계식에다 대입을 해주고 정리한다. 여기 이제 20번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1번부터 26번까지는 똑같은 내용이라서 한 번에 쭉 설명하고 가볼게요. (21번부터) 나오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점의 자치가 되겠습니다. 빨리 말하면 좋겠다. 자, 두 원의 교점을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이것도 이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자, 이제 이런 식이 있다고 치고요. 그 다음 이런 식이 있다 치고 K다 K. 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식을 선생님이 3개를 적었는데 차례대로 읽어볼게. 그 수학은 잘 읽어야 돼요. 이게 읽는다는 게 그냥 리드가 아니고 해석을 해야 돼. 해석. 알겠죠? 읽어보라 하면 x 빼기 a 더하기 k 이게 읽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읽을 수 있냐. 이거를 이렇게 읽어요. k에 관계없이 점 a, b를 지나는 두 글자. 뭐지? 이 두 글자, 이 도형의 이름을 얘기하면 돼요.
자, 이거 항등식처럼 생각해. 그지? K에 관계없이 요거 0, 요거 0 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K 값에 관계없이 A, 점 A, B를 지나는 어떤 도형? 1번 도형 뭐야? 두 글자. 도형 배운 게 별로 없잖아. 뭐겠어? 아, 이 식을 봐봐. 이 도형이 뭐야? 자신 있게 얘기해줘. 뭐 직선이죠, 그죠? 두 점 A, B를 지나는 직선. 됐지? 이건 비슷한 방법으로 읽어봐. K에 관계없이 뭐뭐뭐뭐 한 직선이겠죠. 얘도 직선이잖아. 1차식이니까. 그치? 여기에 뭐가 들어갈 것 같아? 근데 얘가 뭐지? 얘도 도형이 직선 1번 직선이라 할게. 얘도 도형이 직선이잖아. 그치? 그럼 K에 관계없이 무슨 직선이게 이게? K에 관계없이 이 두 직선 1, 2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지나는 직선. 저게 무슨 말이냐? 직선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직선 1, 2야. L1. 그 다음에 얘가 L2라고. 이게 L1, L2. 그러면 두 직선이 교점이 있겠죠.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겁나 많나요? 이렇게. 되게 많잖아, 그지? 그 많은 게 요 K 값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야. K가 1일 때는 뭐 어떤 직선이 되고 2일 때는 어떤 무수히 많은 직선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하나 빼고, 그지? 요게 0 되는 요 직선 빼고 나머지 다 나타낼 수 있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얘기고.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읽으면 어떻게 돼? 읽어봐. 요 1, 2번 읽은 방법처럼 3번을 읽으면 뭐가 될까요? K에 관계없이. 그 다음 뒤에는 어떤 말이 나와야 돼? 은희가 얘기해 볼까? K에 관계없이 요거처럼 읽으면 돼. 지금 이거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K에 관계없이 두의 교점을 지나는 뭐 이렇게 된다고. 여기 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인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한 80%만 맞은 거. 그래서 이게 조금 한 번 더 해야 돼요. 자, 원이 맞아. 원이 맞는데 만약에 여기 K가 마이너스 1이면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K가 마이너스 1이면 이 차가 사라지죠. 맞잖아. 그럼 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원이 될 수도 있고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직선이 돼요. 자, 이거 좀 주의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을 선생님이 그림으로 설명해 줄게요. 자, 기본적으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맞고, 특수하게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좀 빨리 마르지. 뭐 안 마르네. 반팔 입고 있는데 왜 이렇게 덥지? 안 말라서 여기 있는 거야. 칠판이 안 말라서. 자,
자, 그 원이 으아 이렇게 있다 합시다. 원이 이 두 원의 교점이 여기 있죠. 여기랑 여기, 그지? 그러니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여기 하나만 있을 거 아니잖아, 그지? 조금 크기를 다르게 해서 더 크게도 그릴 수 있고 이쪽으로 해서 더 작게도 그릴 수 있고 막 그래요. 맞지? 그런 도형이 된다는 거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그러면 K 값에 따라서 그것도 뭐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그냥 하나만 얘기해 주면 이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크기가 제일 작은 원은 어떤 상황일까?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되게 많잖아. 지금 초록색으로 그려놨는데 그 중에 제일 작은 원은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겠죠. 그죠?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작다. 그런 것도 문제 출제될 수 있어요. 알아놓고 이 상황이죠. 두 번째 상황. 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좋다 이거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했는데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그게 직선이 된다 그랬잖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아니고 직선이 될 수도 있다고. 그 직선은 이렇게 생겼어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생겼고 얘는 특이한 이름이 있어요. 이 친구는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공통현의 방정식이라 하고 이 이름의 유래가 왜 됐는지를 생각을 좀 해보면 이 원의 현이 되기도 하고 이 원의 현이 되기도 하잖아. 이 친구가 두 원의 공통현이죠. 근데 공통현이라고 하면 그거는 그냥 선분으로 끝나는 건데 방정식이잖아. 직선의 방정식.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공통현을 구할 일이 많을 거야 앞으로.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하면 이렇게 써가지고 K에 마이너스 1 넣지 말고 그 상황을 잘 봐봐. 이거 뭐 어떻게 한 거야? 그냥 원에서 원을 뺀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공통의 방식은 두 원을 빼서 만든 거야. 빼면 돼요. 알겠죠? 순서 상관없어요. 그냥 원을 빼면 돼. K가 여기 붙어서 괜찮으니까 그냥 어차피 마이너스 1일 때 상황이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든 여기서 여기를 빼든 원이 두 개가 나와 있으면 두 원을 빼면 이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알겠죠? 공통은 그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이 정도 얘기했으니까 이제 됐을 거고 21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너무 지저분해서 바꿔야겠어. 우와. (21번) 겠습니다. 지금 적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미끌릴 것 같은데. 자, 21번은 이 21번, 2번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에 대한 문제고요. 그 뒤에 있는 3번은 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공통현에 대한 얘기고, 그 23번, 4번은 그렇고 5번, 6번, 뭐 7번 이게 다 전부 다 공통현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쭉 일맥상통하게 진행이 될 거라서 한번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해봅시다. 1번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빼기 3ay 빼기 4
0 있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는 0. 두 원의 교점과 저거를 지나는 원의 방식을 구하라 하니까 아까처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괄호 안에 넣어가지고 자 k를 붙이는데 k를 여기다 붙여도 되고 여기다 붙여도 되는데 여기다 붙이면 좀 멍청한 일이죠. 미지수가 두 개가 부딪히면 힘들잖아. 여기다 붙이는 게 좋겠죠. 이렇게 쓰면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돼. 근데 조건을 준 게 점 두 개를 지난다고 했잖아요. 그죠? 2,2랑 마이너스 2,6을 지날 거야. 맞나? 그럼 넣으면 되죠. 그죠? 첫 번째로 2,2를 대입하면 4되고 4되고 8 빼기 4니까 4 상수항 4. 그럼 2 집어넣으면 2a. 여기도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a. 이렇게 됐고요. k 있고 2 집어넣으면 4, 4, 8에서 2 빼면 6 있고 뭔가 떨어진 것 같은데 집어넣었어요. 자, 그 두 번째 마이너스 2,6 넣을게요. 마이너스 2,6 넣으면 4되고 36이니까 40 마이너스 2 6 마이너스 18a 빼기 4 k에 마이너스 2,6 집어넣으면 4되고 40 빼기 38 0. 맞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합시다. 1번식 정리 좀 하면 마이너스 4a 더하기 6k 더하기 4는 0. 2번식 정리하면 마이너스 20a 더하기 38k 자, 왜 이렇게 커? 36은 0 이렇게 됩니까? 그죠? 여기다가 5를 곱해서 마이너스 20a 30k 더하기 20은 0 해서 빼줄게요. 빼버리면 8k 빼면 더하기 16은 0이고 k는 마이너스 2가 나오네. 그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넣으면 a도 찾을 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a에 마이너스 12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8은 0 해서 a도 마이너스 2야. 질문이 뭐죠? 원을 구해야 되네. 그럼 이제 여기다 넣고 구하면 되죠. k에 마이너스 2 넣어주고 a에도 마이너스 2 넣어주고 한 번만 더 정리하면 이제 답이 됩니다. 잔이 힘들다 그죠? 바로 해볼게. x제곱 빼기 2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y제곱 빼기 2y제곱이니까 마이너스 y제곱 여기에 마이너스 2x 있고 플러스 6y 있고 마이너스 4에 플러스 4 하면 빵이네요. 자, 이렇게 된 거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y는 0. 요게 원하는 답이고요. a, b, c는 a는 2, b는 마이너스 6, c는 0. 그래서 a에서 b를 빼면 8이 정답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풀 수 있겠죠? 계산은 좀 있어요. 요거는 어쩔 수 없다. 그 다음에 23번 봅시다. 23번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했으니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읍시다. 그럼 그냥 쓸게요. 이렇게 마이너스 ax 플러스 y 마이너스 1 더하기 k 해놓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y 빼기 1 자, 이렇게 쓰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도형이 되는 거야. 아직 원인지 직선인지 모르겠는데 얘가 직선이라 했으니까 k가 마이너스 1일 때 즉 두 원을 그냥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빼서 쓸게요. 몰랐었지 이거 그냥 뺄 걸. 바로 빼면 2차 사라지고 여기서 요거 빼면은 여기서 이거 빼는 게 좋겠다. k를 마이너스 1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빼도 여기서 빼도 상관없어요. 그죠? 똑같은데 여기서 이거 빼면은 지금 x 개수가 음수로 나와서 별로 안 좋아서 선생님 여기서 이거 뺄 거야. 그럼 이게 1 플러스 a x 여기서 이거 빼면 이것도 a 빼기 1 y 이렇게 되고 0이고 됐네. 이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근데 마이너스 1,4를 지난대요. 우와, 마이너스 1,4를 지난대. 그냥 풀면 되지 이제.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여기 4니까 4a 빼기 4는 0 해서 3a는 5가 돼서 a는 3분의 5다. 끝이죠. 뭐. 엄청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원을 잘 빼면 두 원의 교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25번, 6번은 둘 다 똑같은 문제인데, 그지? 두 원이 만나는 점의 길이에 25번은 중점의 좌표를 물었고 26번은 교점 거리를 물었거든요. 이게 뭐 비슷한 느낌인데 살짝 그래서 일단 26번을 볼게요. 26번만 풀고 어느 정도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좀 이 정도에 풀 수 있겠죠? 16번 저 안에 풀릴까? 질문이 두 원의 교점의 거리를 구하래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원이 있는데 여기가 A, 여기가 B라면 이 길이 한번 구해볼래? 뭐 이게 질문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 물으면 공통현을 구하면 돼요. 자, 그럼 공통현을 구할게요. 공통현 방식이고 이 방정식 직선 한번 구해볼게. 이 직선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빼면 되죠, 그죠? 그렇지? 이 문제 보이지? 문제 쌤이 공간 때문에 안 썼는데 문제 프린트에 보이니까 뺄 건데 앞에서 뒤에 걸 뺄게요. 앞에서 뒤에 걸 빼면 x제곱 y제곱은 사라지고 8x 더하기 16y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넘겼을 때 마이너스 4에서 12를 빼야 되는 거라서 마이너스 16은 0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일반형으로. 그렇죠? 4를 왼쪽으로 이항해 놓고 빼야 돼요. 마이너스 4에서 12를 뺀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8로 나누면 x 더하기 2y 빼기 2는 0이라는 방정식이 나와요. 이게 공통연의 방정식. 그지? 자, 그 다음에 두 원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좀 간단한 거, 둘 중에 간단한 게 앞에 거잖아요. 그죠? 여기를 그냥 내가 마음대로 잡아. 중심 0,0이고 반지름이 2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2라고 잡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질문이 지금 뭔지 잘 이해를 해봐. 요 길이 구할 건데 어떻게 갈 거냐면 요렇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서 그럼 점 직선 거리를 구하면 이렇게 이등분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돼서 그죠? 이등분 할 거니까 만약에 점 직선 거리를 구한다면 피타고라스 정리로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곱하기 2 하면 됩니다. 그걸 우리가 공통현의 길이라고 해요. 그죠? 곱하기 2 해서 구할게. 그러면 0,0에서 2까지 거리를 구해봅시다. 루트 5에다가 빵빵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서 루트 5분의 2가 되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게요. 2제곱에서 이거 제곱인 5분의 4를 빼고 루트를 치면 이게 이제 이 길이가 되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이 길이, 이 절반 길이. 여기다가 2를 곱한 게 AB 길이가 된다고. 이게 4니까 5분의 20에서 5분의 4를 빼면 5분의 16이니까 루트 5분의 4 곱하기 2 하면 루트 5분의 8이 정답이겠죠. 그러니까 5분의 8 루트 5를 답으로 찾아주면 되겠네. 4번이 정답이다. 됐죠, 그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 3-1은 3에 대한 숙제는 안 해도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음 시간에 하고 할 거거든요. 괜찮고 또 이제 오늘 빠진 친구들도 있고 해서 2-2까지 숙제 마무리해서 오고 입력하고 틀린 거 있으면 오답도 좀 하고 이렇게 다음 시간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고 없으면 잠깐 쉬도록 하세요.